오늘 소개할 분은 김순례 할머니입니다. 올해 82세입니다. 지금 김순례 할머니가 운영하는 장 제조 공장의 연매출은 200억 원입니다. 경기도 시골 마을에 있는 전통 장 공장입니다. 직원은 50명이고 전국 백화점과 명품 식품관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이 이 브랜드의 지분을 100억 원에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지분 30%만 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회사의 가치를 300억 원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김순례 할머니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회사를 키울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백화점 바이어가 재차 설득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장은 많이 만들 수 없어요. 지금처럼만 할 겁니다. 지금 김순례 할머니의 된장 1kg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고추장은 15만 원입니다. 간장은 20만 원입니다. 백화점에서 가장 비싼 장입니다. 그런데도 물건이 나오면 바로 품절됩니다. 예약 대기가 6개월입니다. 미슐랭 3성 레스토랑 3곳이 할머니 장을 사용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식당도 수입해서 씁니다. 일본 도쿄의 유명 요리사도 매달 주문합니다. 이 된장은 예술입니다. 30년의 시간이 만든 맛입니다. 할머니의 장독대에는 200개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항아리는 30년 전 것입니다. 할머니는 매년 새 장을 담급니다. 하지만 절대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1년에 100항아리만 만듭니다. 장은 정성입니다. 많이 만들면 정성이 부족해집니다. 김순례 할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장독대로 갑니다. 항아리 뚜껑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장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색깔, 냄새, 농도, 모든 것을 체크합니다. 오늘도 잘 익고 있구나. 고맙다. 할머니는 장에게 말을 겁니다. 30년 동안 해온 습관입니다. 하지만 30년 전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30년 전 김순례 할머니는 52살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남은 것은 작은 시골집과 밭 1000평이 전부였습니다. 자식은 넷이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큰딸, 작은딸. 모두 결혼해서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시골에 남았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여기가 내 고향이야. 자식들은 걱정했지만 할머니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밭에서 채소를 키웠습니다.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장을 담그기로 결심했습니다.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배운 장 담그는 법. 할머니는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장을 담가보자.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방법 그대로. 할머니는 장독을 샀습니다. 10개. 재래시장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콩을 샀습니다. 토종콩. 시골 장터에서 구했습니다. 할머니는 장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르쳐 준 방법 그대로. 콩을 삶고 메주를 쓰고 소금물에 담그고 모든 과정을 정성껏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반대했습니다. 특히 큰아들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장은 왜 담그세요? 요즘 누가 장을 담가요? 마트에서 사 먹으면 되지. 아니야. 사 먹는 장은 맛이 없어. 내가 직접 담가야 제맛이야. 어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장을 10독이나 담그면 어떡해요? 다 못 드시잖아요. 너희 주려고 담그는 거야. 하지만 자식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필요 없어요. 마트장이 더 편해요. 할머니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라도 장을 담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장이 익었습니다. 할머니는 장맛을 봤습니다. 깊은 맛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만든 장 맛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많이 담그자. 제대로 된 장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자. 할머니는 장독을 더 샀습니다. 20개. 그리고 더 많은 콩을 샀습니다. 본격적으로 장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순례 씨, 장을 그렇게 많이 담가서 뭐해요? 팔려고요. 팔다니요? 누가 사요? 요즘 누가 장을 사 먹어요? 맛있으면 살 거예요. 에휴, 돈 낭비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매년 장을 담갔습니다. 1년에 20독씩, 5년이 지나자 100독이 됐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장독이 너무 많아요. 그만 담그세요. 아니야. 나는 계속 담글 거야.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장독이 100개예요. 누가 사 먹어요? 언젠가는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자식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해진 것 같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장독은 200개가 됐습니다. 할머니 마당이 장독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장독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저 할머니 장독에 미쳤어.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장독을 돌봤습니다. 정성껏 관리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72살이 되었습니다. 장독은 여전히 200개. 더 이상 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정성껏 관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인생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 온 젊은 요리사가 마을에 왔습니다. 그 요리사가 우연히 할머니 장을 맛봤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죠? 요리사는 놀랐습니다. 평생 먹어본 장 중에 최고였습니다. 할머니, 이 장 파세요? 네, 팔아요. 얼마예요? 1kg에 10,000원이요. 요리사는 100kg을 샀습니다. 100만 원을 주고 갔습니다.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처음으로 장을 많이 판 것입니다. 그 요리사는 미슐랭 레스토랑의 셰프였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서 할머니 장으로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이 감탄했습니다. 이 된장 맛이 예술입니다. 셰프는 다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장을 유명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의 장은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이 알아준 것입니다.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82살. 할머니의 장은 1kg에 10만 원. 연매출 200억 원. 자식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3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김순례 할머니는 52살이었습니다. 남편 박철수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61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3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됐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큰아들 박민수는 32살 회사원이었습니다. 작은아들 박민호는 30살 공무원이었습니다. 큰딸 박미영은 28살 간호사였습니다. 작은딸 박미선은 25살 교사였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울로 오세요. 저희 집에서 사세요. 아니야.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왜요? 여기서 혼자 뭐 하시려고요? 여기가 내 고향이야. 너희 아버지랑 평생 산 곳이야. 나는 못 떠나. 작은 아들 민우도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면 외로우실 텐데요. 괜찮아. 나는 외롭지 않아. 하지만 사실 할머니는 외로웠습니다. 매일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밭에 나가서 일했습니다. 저녁에는 TV를 봤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 남편이 웃던 모습, 남편과 나눴던 대화,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노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한테 준 노트였습니다. 순례야, 이 노트를 잘 간직해라.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장 담그는 법이 적혀 있다. 할머니는 그 노트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콩 고르는 법, 매주 쓰는 법, 소금물 농도, 발효 온도, 숙성 기간, 모든 것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장 담그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바빠서 직접 담가본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사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노트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만든 장 맛이 떠올랐습니다. 깊고 구수한 맛이었습니다. 어떤 장도 그 맛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나도 시어머니처럼 장을 담가볼까?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외로운 시간을 장 담그는 일로 채우자. 시어머니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제대로 된 장을 만들어 보자. 다음 날 할머니는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장독을 10개 샀습니다. 하나에 3만 원씩 총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콩을 샀습니다. 토종 콩. 시골 농부가 직접 키운 콩이었습니다. 20kg을 샀습니다. 킬로그램당 10,000원, 총 20만 원. 소금도 샀습니다. 1,000이렴, 50kg, 10만 원, 총 60만 원을 썼습니다. 할머니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장독을 마당에 놓았습니다. 일렬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콩을 씻었습니다. 시어머니 노트를 보며 하나하나 따라했습니다. 콩을 하루 동안 불렸습니다. 다음 날 큰 솥에 콩을 삶았습니다. 6시간을 삶았습니다. 삶은 콩을 으깼습니다. 메주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네모난 덩어리, 한 개에 3kg 정도. 메주를 말렸습니다. 볏짚으로 묶어서 처마 밑에 걸었습니다. 3달 동안 말렸습니다. 3달 후 메주가 완전히 말랐습니다. 딱딱해졌습니다.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노란 곰팡이. 시어머니 노트에 적힌 대로였습니다. 할머니는 메주를 씻었습니다. 곰팡이를 조금 남겼습니다. 노트에 곰팡이를 다 씻으면 안 된다. 조금 남겨야 맛이 깊어진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금물을 만들었습니다. 1,000이렴을 물에 녹였습니다. 농도는 노트에 적힌 대로. 계란을 띄웠을 때 동전만큼 떠오르면 적당하다. 할머니는 계란을 띄워봤습니다. 정확히 동전만큼 떠올랐습니다. 메주를 장독에 넣었습니다. 소금물을 부었습니다. 뚜껑을 덮었습니다. 잘 부탁해. 맛있게 익어다오. 할머니는 장독에 말을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렇게 했습니다. 10개 장독을 다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다음 날 큰아들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장 담갔어. 장이요? 왜요? 심심해서. 그리고 너희 주려고. 어머니, 저희는 필요 없어요. 마트에서 사 먹어요. 할머니는 서운했습니다. 한번 마시나 봐라.
맛있을 거야. 네, 알겠어요.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장이 익었습니다. 할머니는 장독 뚜껑을 열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색깔도 좋았습니다. 진한 갈색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장맛을 봤습니다. 깊은 맛이었습니다. 감칠맛이 났습니다. 시어머니 장맛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장을 보냈습니다. 택배로 보냈습니다. 각자 5kg씩. 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장 받았어요. 고마워요. 맛있어? 아직 안 먹어봤어요. 나중에 먹어볼게요. 할머니는 실망했습니다. 작은아들 민호는 더 솔직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마트장이 더 편해요. 이미 집에 장이 있어서 어머니 장은 언제 먹을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장을 담갔습니다. 이번에는 20독. 더 많이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은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장독이 너무 많아요. 혼자 사시는데 왜 이렇게 많이 담가요? 팔려고. 팔다고요? 누가 사요? 맛있으면 살 거야. 자식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현실 감각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2년째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54이 되었습니다. 장독은 30개가 되었습니다. 마당 한쪽이 장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장독을 돌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장독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색깔, 냄새, 농도, 모든 것을 체크했습니다. 오늘도 잘 익고 있구나. 할머니는 장독에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사니까 장독이 친구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장을 팔려고 시도했습니다. 마을 장터에 나갔습니다. 장을 담아서 팔았습니다. 1kg에 5,000원. 하지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한두 명밖에 안 샀습니다. 이거 집에서 담근 거예요? 네, 제가 직접 담갔어요. 저는 마트장이 더 좋아요. 깨끗하잖아요. 사람들은 할머니 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위생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낮췄습니다. 1kg에 3,000원. 그래도 잘 안 팔렸습니다. 한 달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됐습니다. 3년째 할머니는 55이 되었습니다. 장독은 50개가 되었습니다. 마당 반이 장독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술래씨 장독 좀 봐. 미쳤나 봐. 장독이 50개야. 혼자 사는데 왜 저렇게 많이 담가? 장사하려는 건가? 근데 팔리지도 않는데. 에휴, 돈 낭비야.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식들도 점점 더 걱정했습니다. 큰딸 미영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장독이 너무 많아요. 이제 그만 담그세요. 아니야. 나는 계속 할 거야. 엄마, 제정신이세요? 이거 팔지도 못하잖아요. 돈만 낭비하고 계세요. 언젠가는 팔릴 거야. 언제요? 10년 후요? 20년 후요? 미영은 화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딸 미선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마을 사람들이 엄마를 이상하게 봐요. 창피해요. 미안해. 근데 나는 못 그만둬. 왜요? 왜 못 그만두세요? 이게 나한테는 의미가 있어. 시어머니가 물려준 방법이야. 나는 이걸 지키고 싶어. 미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고집이 너무세요. 4년째 할머니는 56이 되었습니다. 장독은 70개가 되었습니다. 마당 대부분이 장독이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장독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놀리는 의미였습니다. 장독 할머니, 오늘도 장독이랑 대화하세요? 장독이 친구예요? 할머니는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친구들이에요. 5년째 할머니는 57이 되었습니다. 장독은 100개가 되었습니다. 마당이 꽉 찼습니다. 더 이상 놓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결정했습니다. 이제 더 늘리지 않겠다. 100개만 유지하겠다. 대신 더 정성껏 관리하겠다. 하지만 장은 여전히 안 팔렸습니다. 시장에 나가도 하루에 한두 개밖에 안 팔렸습니다. 한 달 매출은 20만 원 정도. 원가도 안 나왔습니다. 콩값, 소금값, 장독 관리비 모두 합치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완전히 적자였습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모여서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대표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가족회의를 했어요. 어머니가 서울로 오셔야겠어요. 아니야. 나는 여기 살 거야. 어머니, 여기서 뭐 하시려고요? 장독이랑 사시려고요? 나는 장을 만들고 싶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도 안 되는데. 작은 아들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5년 동안 얼마나 손해봤는지 아세요? 몇 천만 원이에요. 그 돈으로 서울에서 편하게 사셨어야죠. 큰딸 미영도 말했습니다. 엄마, 마을 사람들이 엄마를 미쳤다고 해요.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작은 딸 미선은 울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엄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할머니는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근데 나는 계속할 거야. 언젠가는 너희가 이해할 거야. 큰아들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언제요? 10년 후? 20년 후? 그때 어머니 나이가 몇인데요? 상관없어. 나는 할 거야. 자식들은 포기했습니다. 화를 내며 떠났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이제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자식들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다시 장독대로 갔습니다. 장독 뚜껑을 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배신하지 않지. 잘 잊고 있구나. 할머니는 장독을 쓰다듬었습니다. 10년째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60살이 되었습니다. 장독은 여전히 100개. 더 늘리지도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장독대로 갔습니다. 상태가 좋은지 문제는 없는지 100개 장독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어떤 장독은 10년 된 장이었습니다. 어떤 장독은 5년, 3년. 각각 다른 나이의 장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각 장독의 특성을 알았습니다. 이 장독은 맛이 깊고 저 장독은 향이 좋고 그 장독은 색깔이 아름답고 너는 오늘도 예쁘구나. 색깔이 참 좋아. 할머니는 장독마다 말을 걸었습니다. 미친 사람 같았지만 할머니에게는 진심이었습니다. 장은 여전히 안 팔렸습니다. 시장에 나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인터넷 판매. 작은 딸 미선이 가르쳐준 방법이었습니다. 엄마, 인터넷으로 팔아보세요. 요즘 사람들은 다 인터넷으로 사요. 할머니는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마을 도서관에서 하는 무료 컴퓨터 강좌를 들었습니다.
62살에 배우는 컴퓨터였지만 열심히 배웠습니다. 쇼핑몰에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상품을 등록했습니다. 시골 할머니가 30년 전통 방식으로 만든 된장. 가격은 1kg에 10,000원. 하지만 주문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개 정도. 매출은 3만 원도 안 됐습니다. 할머니는 실망했지만 계속했습니다. 15년째 할머니는 67살이 되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아팠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쉬셔야 해요. 괜찮아요. 나는 일해야 해요. 장독 관리가 힘드시죠?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때요? 안 돼요. 나는 이걸 계속해야 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매일 장독대에 나갔습니다. 100개 장독을 돌봤습니다. 자식들은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장 이야기만 하니까 듣기 싫었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웠습니다. 자식도 없고 친구도 없고 장독만 있었습니다. 너희만 있구나. 내 곁에는 너희만. 할머니는 장독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20년째 할머니는 72살이 되었습니다. 장독은 여전히 100개. 20년 동안 한결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장독 중에는 20년 된 장도 있었습니다. 처음 담근 장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장독을 특별히 아꼈습니다. 너는 나랑 제일 오래 함께 했구나. 고맙다. 어느 날 우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 온 젊은 남자가 마을을 지나가다가 할머니 집을 발견했습니다. 와, 장독이 엄청 많네요.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장 만드는 곳이에요. 팔아요? 네, 팔아요. 맛 좀 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장을 내줬습니다. 20년 된 된장이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맛을 봤습니다.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죠? 된장 맛이에요. 아니, 이건 제가 평생 먹어본 장 중에 최고예요. 젊은 남자는 요리사였습니다. 서울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셰프였습니다. 그것도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1kg에 10,000원이에요. 진짜요? 너무 싸네요. 저 100kg 살게요.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100kg이라고? 100만 원이라고? 정말 100kg 사실 거예요? 네. 당장 가져갈게요. 셰프는 차에 장을 가득 실었습니다. 100만 원을 현금으로 줬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큰 돈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 제가 감사하죠. 이런 장은 처음이에요.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셰프는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100만 원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머니는 장독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애들아, 엄마 장을 누가 100만 원어치나 샀어. 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20년 동안 손해본 거 생각하면 할머니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그 셰프의 이름은 김영준이었습니다. 35살. 서울 강남에서 명월이라는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을 운영했습니다. 미슐랭 2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김영준 셰프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좋은 식재료를 찾았습니다. 그날도 경기도 시골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할머니 집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김영준 셰프는 서울로 돌아가서 할머니 된장으로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 된장 소스 스테이크, 된장 아이스크림. 다양한 요리를 시도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된장 맛이 예술이에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 평생 먹어본 된장 중에 최고예요. 김영준 셰프는 확신했습니다. 이 된장은 특별하다. 세상에 알려야 한다. 다음 달 김영준 셰프는 다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이 샀습니다. 200kg, 200만 원. 할머니, 이 된장 정말 대단해요. 몇 년 된 거예요? 20년 된 거예요. 20년이요? 세상에. 다른 것도 있어요. 15년 된 것, 10년 된 것. 모두 맛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다양한 연도의 장을 내줬습니다. 셰프는 하나씩 맛봤습니다. 와, 각각 맛이 다르네요. 20년 된 건 깊고 10년 된 건 향이 좋고. 맞아요. 나이마다 특성이 달라요. 할머니, 제가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저희 레스토랑에서 할머니 장을 독점으로 쓰고 싶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유명하게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유명하게요? 네. 저희 레스토랑은 미슐랭 2스타예요. 유명한 음식 평론가들이 많이 와요. 그 사람들한테 할머니 이야기를 하겠어요.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나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장이나 잘 만들고 싶어요. 할머니, 이렇게 좋은 장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이건 예술이에요. 예술이라. 네. 할머니 장은 한국의 보물이에요.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마을 사람들도. 그런데 이 젊은 셰프는 자기 장을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알았어요. 해보세요. 김영준 셰프는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날부터 김영준 셰프는 할머니 장을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 손님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된장은 경기도 시골에 사시는 80살 할머니가 30년 전통 방식으로 만든 겁니다. 20년 숙성시킨 된장이에요. 손님들이 감탄했습니다. 20년이요? 세상에. 이 맛이 그래서 이렇게 깊은 거군요. 음식 평론가들도 주목했습니다. 유명 블로거가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리뷰를 썼습니다. 명월 레스토랑의 비밀 무기는 김순례 할머니의 20년 숙성 된장이다. 이 된장은 한국 전통 발효의 정수를 보여준다. 깊은 감칠맛과 복합적인 향. 이것은 예술이다. 리뷰가 SNS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할머니에게 직접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된장 살 수 있어요? 네, 팔아요. 얼마예요? 할머니는 가격을 올렸습니다. 김영준 셰프가 조언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싸게 파시면 안 돼요. 20년 숙성 된장이면 킬로그램당 최소 5만 원은 받으셔야 해요. 할머니는 망설였지만 셰프 말을 따랐습니다. 1kg에 5만 원이에요. 5만 원이요? 비싸네요. 어떤 사람은 끊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샀습니다. 괜찮아요. 그 정도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10kg 주세요.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100kg씩 팔렸습니다. 500만 원 매출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수입이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애들아, 엄마 장이 잘 팔려. 정말요? 얼마나요? 한 달에 500만 원. 자식들은 놀랐습니다. 진짜요? 대박이네요.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지속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출은 계속 늘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매출은 한 달에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73살이 되었습니다. 21년 만에 드디어 성공한 것입니다. 25년째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77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할머니장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 3곳이 할머니장을 사용했습니다. 유명 셰프들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레스토랑에도 공급해 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거절했습니다. 미안해요. 나는 많이 못 만들어요. 왜요? 공장을 크게 만들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장은 정성이에요. 많이 만들면 정성이 부족해져요. 할머니는 고집했습니다. 절대 대량 생산하지 않겠다고. 할머니는 1년에 100항아리만 만들었습니다. 그 이상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할머니장은 희소성이 생겼습니다. 김순례 할머니 된장은 구하기 어렵다. 예약을 해도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1kg에 1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샀습니다.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이 연락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백화점에 입점하시겠어요? 백화점이요? 네. 명품 식품관에 할머니장을 팔고 싶어요. 할머니는 고민했습니다. 백화점은 좋지만 대량 생산은 싫었습니다. 저는 많이 못 만들어요. 한 달에 500kg만 가능해요. 괜찮습니다. 소량으로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승낙했습니다. 백화점에 입점했습니다. 백화점에서 할머니장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나오면 바로 품절이었습니다. 김순례 할머니 된장 입고했어요. 빨리 사야 해. 금방 없어져.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28년째 할머니는 80살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김순례 전통장.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50명.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직접 장을 담갔습니다. 기계를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기계로 만들면 맛이 달라져요. 나는 손으로 만들 거예요. 직원들은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최종 단계는 할머니가 직접 했습니다.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연매출 1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모두 모였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왜 무릎을 꿇어? 20년 동안 어머니를 오해했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옳았습니다. 작은아들 민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어머니를 창피해했습니다. 큰딸 미영도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해요. 작은딸 미선도 말했습니다. 엄마가 30년을 버틴 거예요. 대단해요. 할머니는 자식들을 일으켰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할 것 없어. 너희가 이해 못한 건 당연해. 자식들은 울었습니다. 할머니도 울었습니다. 30년째, 지금 할머니는 82살입니다. 연매출 200억 원. 회사 가치 300억 원. 롯데백화점이 100억의 지분을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할머니는 거절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제 방식대로 할 거예요.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장독대에 갑니다. 100개 장독을 돌봅니다. 고맙다. 너희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할머니는 장독들에게 말합니다. 할머니가 증명했습니다. 남들이 미쳤다고 해도 자기 신념을 지키면 결국 이긴다는 것을, 시간은 모든 것을 증명한다는 것을, 진짜 가치는 정성이라는 것을,